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것은 적분의 여러 가지 응용을 학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적분의 여러 가지 응용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두 곡선 사이의 넓이라든가 또는 회전체의 부피 그리고 기타 여러 분야에서의 응용 이와 같은 것들을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교재 제1절에서는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적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음 같은 그림을 통해서 어떤 것을 다루려고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다음과 같이 y = fx라는 곡선과 y = gx라는 곡선이 주어져 있을 때 여기 색칠한 부분, 즉 x = a에서 x = b 사이에는 요 사이의 넓이를 구할 때 적분을 이용해서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 구간 A부터 B 사이를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리만 정적분의 정의에 맞춰서 잘게 분할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같이 분할되어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앞서 그림을 잘게 분할시켜 놓은 그림인데요. 자, 여기 보다시피 A부터 B 범위를 이렇게 편의상 계산하기 좋게 등분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등분해서 표시를 했을 때 맨 왼쪽 점을 x0,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는 x1, x2 이렇게 번호를 붙여 나가도록 할까요? 자, 맨 마지막을 xn번째 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x 우리가 i번째 점과 그 앞에는 xi-1번째 점이 있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xi-1과 xi에 있는 임의었던 표본점을 하나 선택하도록 하지요. 자, 그 표본점을 xi 스타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중앙점을 잡아도 좋고요. 아니면 그 사이에 있는 임의의 점을 선택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샘플 포인트를 하나 선택을 했을 때 xi 스타를 했을 때요. 자, 요 한 점에서의 함수값을 생각합니다. 요 한 점의 함수값은 이 곡선이 y = fx였었으니까 당연히 fxi의 스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 한 점에서 함수값을 생각하면은 자, 요 함수값은 이 아래 곡선이 y = gx 모양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 한 점에서 함수값은 gxi 스타입니다. 함수값만 얘기한다면 각각 fxi의 스타와 gxi 스타가 되는데요. 자, 우리의 관심은 이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요 i번째 소호 구간의 간격을 우리가 델타 xi라 표시한다면 그러면 이때 요걸 가로의 길이로 하고 얘를 세로의 길이로 하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생각해 볼 텐데요. 자, x축으로 i번째 구간 안에 있는 영역의 넓이라는 뜻에서 편의상 델타 ai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자, 이제 세로의 길이는 자, 요 점에서 함수값은 x축 위에 있으니까 fxi 스타는 양수가 되겠습니다만은 요 빨간색으로 표시했던 gxi 스타는 x축 아래에 있으니까 함수값 자체가 음수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이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길이는 항상 양수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위의 식은 그냥 계산하고 색깔 맞춰서 써볼까요? fxi 스타는 그대로 쓰고 그리고 여기 gxi는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만이 양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 gxi 스타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야 요 길이 값 그리고 요 길이 값의 합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가로의 길이는 델타 xi예요. 그런데 이제 델타 xi는 이 등분을 해버리면 각각의 간격이 다 똑같으니까 굳이 뭐 i번째 구간의 길이다라고 따로 명시할 필요 없이 그냥 x축에 등분된 그 간격을 델타 x라 쓴다면 이 식을 델타 xi 또는 그냥 델타 x 이렇게 써도 무방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이 식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은 이 식은 색깔 구별 없이 보겠습니다. fxi 스타 마이너스 gxi 스타 이렇게 쓸 수 있네요. 그리고 이쪽의 식을 얘와 마찬가지로 그냥 편의상 델타 x로 써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i번째 소구간의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이 값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구간에서의 직사각형의 넓이,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 쭉 가서 맨 마지막에 n번째 구간에서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모두 다 생각한다면 그들을 다 더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간부터 n번째 구간까지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총합을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델타 AI가 이런 값으로 표시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제 이런 매 구간마다 이와 같이 표시되는 넓이를 모두 다 더하면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델타 X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 그림을 잘 보면 이 값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직사각형들의 합이에요. 이 직사각형들의 합이고 요 위에 점선을 빛을 쳐놓은 것은 왼쪽 그림에 나와 있는 요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 하나를 계산한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 여기에서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 보다시피 모자라는 부분과 남는 부분 삐죽삐죽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좀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리미트를 붙여야 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정적분의 정의를 배웠을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기에다 리미트를 붙여서 표시해 보도록 하지요. 그리고 그 극한값이 존재할 때 우리는 다음 같은 경우로 새롭게 약속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리미트부터 먼저 붙인 다음에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는 이 시그마 부분에다가 극한을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극한값이 존재하게 될 경우에 우리는 이 극한값을 다음 같은 인테그랄 기호를 써서 표시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요거부터 마저 써보고 나서 계산하도록 할까요? xi 스타 그리고 델타 x가 됐네요. 자,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 기호로 바뀐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그리고 시작점은 a고 종점은 b가 되죠. 시점은 a, 종점은 b예요. 자, 그리고 이 리미트 시그마가 인테그랄 기호로 바뀌었고요. 우리는 이 i라는 첨자는 시그마 때문에 붙였던 기호인데요. 우리는 시그마를 쓰지 않고 인테그랄 기호로만 사용하려고 하니까 이 i를 떼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타라는 것은 이 i번째 소구간 안에 있는 어떤 샘플 포인트, 표본점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리미트를 붙여놓는다는 얘기는 잘게 쪼갠다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잘게 쪼갠 그 구간 안에 또 다른 점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X축상에 있는 폐관 AB 안에 있는 모든 점을 다 지칭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를 다 나타내고 있으니까 굳이 뭐 스타를 써서 표본점이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겠네요. 그래서 이 리미트 때문에 우리는 스타를 떼어내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식은 fx-gx 그리고 델타는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던 것처럼 dx로 바뀐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우리는 두 개의 곡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사이의 넓이는 이와 같은 정적분을 통해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우린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요약을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글과 기호로서 다시 한번 설명한 것뿐이에요. 자, 이와 같은 리미트 시그마를 우리는 앞으로 인테그랄 기호로 바꿀 것이고 이 적분이 의미하는 바는 두 곡선과 직선 x = a, x = b에서 둘러싼 영역의 넓이를 나타냅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편의상 앞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fx가 위에 있고요. gx가 아래에 있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fx가 gx보다 크나왔다면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서 계산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앞에 그림은 하나가 위고 x축 위에 있고 하나가 x축 아래에 있는데요. 자, 보다시피 구간 AB 안에서 이 두 함수가 다 같이 양이 아니라 하나는 확실하게 x축 위에 있는데 하나는 x축 아래에도 있고 x축 위에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그래프가 사실 더 일반적인 경우이긴 하겠습니다만 다음 같은 것을 한번 또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다시피 아예 처음부터 두 개의 함수가 x축 위에 있다면 이런 경우도 적분이 이와 같이 표시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경우는 그림을 직접 그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x축과 y축 그리고 이 곡선 이렇게 있는데요. 자, 우리는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고 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역의 넓이를 저기 있는 것처럼 S라 써볼까요? 그러면 우리는 앞에서 앞단원에서 뭘 배운 적이 있었냐면은
곡선 하나가 주어졌을 때 정적분이 갖고 있는 기하학적 의미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곡선 아랫부분과 X축, X=A, X=B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영역의 넓이를 구할 때 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곡선 아랫부분의 넓이를 구하려고 할 때 자, 다음같이 색칠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이 fx 아랫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것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이용해서 구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더욱이 이제 이 파란색으로 표시했던 gx 아랫부분의 넓이는 빨간색 사선으로 비급을 쳐볼까요? 자, 이제 x축과 x=a, x=b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곡선 아랫부분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이 가운데 부분의 넓이는 이 전체 곡선 아랫부분의 넓이에서 요 아래쪽에 있는 사선으로 빗금친 영역의 넓이를 빼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앞에서 배웠던 그 적분이 갖고 있는 기하학적 의미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한다면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잘 들여다보면 적분이 갖고 있는 성질에 의해서 우리는 구간이 같죠. 그럼 정적분이 갖고 있는 성질로부터 합쳐서 한꺼번에 적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 얘랑 똑같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두 개의 곡선이 모두 다 양수일 때는 자연스럽게 앞에서 배웠던 그 성질을 이용해서, 그 정의를 이용해서 동일하게 계산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그래프가 둘 다 x축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래프가 둘 다 x축 아래에 있다라 볼게요. 하나가 fx, 노란색의 fx고요. 또 하나가 gx였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때 우리는 여기에서 a부터 b 범위 안에서 바로 요 파란색 사선으로 빗금친 영역의 넓이를 계산하고 싶다면은 이 그림은 둘 다 x축 아래에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림은 하나는 x축, 확실하게 x축 위에 있고 다른 하나는 x축 아래에도 있고 또는 위에도 있고 이렇게 해서 혼합되어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요 그림은 둘 다 x축 위에 있는 거였었거든요. 하지만 이 그림은 둘 다 x축 아래에 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적분의 공식이 혹시 또 달라지는지 어떤지 모르니까 한번 다시 또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 우리가 계산할 때 조금 전에 이렇게 fx하고 gx가 모두 다 양수인 경우는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서 적분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얘도 그럼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 아래에 있는 거를 우리가 이 파란색 빗금친 영역의 넓이와 같아지게끔 다음같이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우린 이 노란색 그래프를 x축에 대칭을 하면 마이너스 fx의 같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빨간색 그래프를 x축에 대칭을 해서 그려보면은 대략 이렇게 그려진다고 볼까요?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gx 이렇게 됩니다. 항상 그래프를 x축에 대칭을 해서 만들면은 함수값 전체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돼요. 자, 그렇다면은 이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요 아래쪽에 파란색 사선으로 빗금친 영역의 넓이는 이렇게 x축 위쪽에 이 파란색 사선으로 빗금친 영역의 넓이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면은 이 넓이를 구하는 거랑 이 넓이를 구하는 거는 같은 말이잖아요. 방금 전에 배웠던 것처럼 두 개의 곡선이 x축 위에 있을 때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서 적분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렇다면 이 넓이를 우리가 역시 이 넓이는 이제 이번에는 a라 할까요? 에어리의 약자를 써서 a라 써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a라는 영역의 넓이는 지금 그림사로 보면 이거나 이거랑 같거든요. 우리는 이제 x축 위에 있을 때, 두 개의 곡선이 x축 위에 있을 때 그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알게 됐으니까 얘를 이용해서 이 넓이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 gx예요. 마이너스 gx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 fx입니다. 자, 이와 같이 됐네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구간 a부터 b까지를 적분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 잘 보면 알파벳 순서대로 써볼까요? 알파벳 순서대로 써본다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얘를 먼저 쓸게요. fx 그리고 마이너스 gx입니다. 그리고 dx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둘 다 x축 위에 있어도 이 공식으로 표시가 되고 둘 다 x축 아래에 있어도 이 공식으로 표시가 되고 하나가 위에 있고 하나가 걸쳐 있더라도 이 공식으로 표시가 되니까 우리는 두 개의 곡선에서 이루어진 영역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결과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본 뒤에 두 개의 그래프 중에 대수관계를 찾아서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더 큰 함수에서 작은 함수를 빼서 적분하기만 하면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x축 아래에 있어도 위가 f가 아래가 g니까 결국은 위에서 아래 거 빼면 돼요. 둘 다 x축 위에 있어도 위가 f가 아래가 g니까 위에서 아래 거 빼면 되고요. 하나가 위에 있고 하나가 걸쳐 있어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그래프를 꼭 그려본 뒤에 위의 그래프에서 아래 그래프를 빼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예제 1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문을 통해서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예제 1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이에요. y = 2x승에 의하여 위로 6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2의 x승 그래프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의 x승의 그래프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예요. y는 = 2의 x승입니다. 그리고 y = x에서 아래로 6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y = x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x = 0과 x = 0은 y축이에요. x = 1. x = 1은 여기가 이제 x = 1이 여기쯤 있더라 보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둘러싼 영역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사선으로 B급을 쳐보면 이런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은 그림을 그려본 결과 위의 곡선에서 아래 곡선을 빼서 적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위의 곡선에서 아래 곡선을 빼서 적분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영역의 넓이를 이 사선으로 B급 친 영역의 넓이를 에어리어 약자를 써서 A라 쓴다면 인테그랄 위의 거에서 아래 걸 빼는 건데요. 우선 적분의 범위는 0부터 1까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곡선은 2x승 지수함수 그래프, 아래 곡선은 파란색 x예요. 자, 이제 이걸 적분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2x승 마이너스 x인데요. 둘 다 적분이 수월한 형태예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손쉽게 정의대로 적분이 가능한 그런 모양들입니다. 2x승의 한 부정적분은 2x승 자기 자신이고요. x의 부정적분은 2분의 1 x의 저거 이와 같이 되고요. 자, 우리는 미분적분하기의 기본 정의로부터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뺍니다. 0을 대입한 거 반드시 확인해 봐야 돼요. 역도함수가 지수함수로 나오거나 아니면 코사인 함수로 나올 때는 0을 대입해도 반드시 1이 나오기 때문에 0이니까 뭐 다 0이겠거니 하고 생각해서 대입 안 하는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지 않도록 하세요. 꼭 대입하는 습관을 기르기 바랍니다. 0을 대입하면 2의 0승이 되고 이거 1이에요. 0을 대입하면 0이죠. 0에는 모든 수형승이 1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2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형승 1이에요. 그래서 다 계산하니까 2 마이너스 2분의 3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두 개의 곡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영역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런 형태들은요,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보고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를 잘 따져서 위에서 아래 거 빼서 적분하면 손쉽게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는 예제 2번 하기에 앞서서 우리 교재에 보면 다음 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조금 전까지 우리가 설명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저자가 강조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는 여기 보다시피 일반적으로 위의 곡선을 y 밑에 첨자는 탑이라는 뜻이고 y 밑에 첨자 b는 바텀이라는 뜻으로 쓴 거라서 그냥 위의 곡선을 yt로 아래 곡선을 yb로 표시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두 개의 곡선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고 할 때 앞에서 했던 원리를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중언부언하는 꼴이 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이 절의 뒷부분에 가면 이런 그림이 아니라 지금 y = fx 꼴이 아니라 x = gy 꼴의 그래프도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 비교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A부터 B까지 이 범위 안에서 이런 곡선 사이의 영역의 넓이를 구하려고 할 때 구간 AB를 잘게 쪼개죠. 자, 이렇게 잘게 쪼갰습니다. 자, 이렇게 임의대로 사실 분할해도 상관없습니다만 계산의 편리성을 고려해서 등분해서
표현했다라 본다면 맨 왼쪽 점은 x0, 그 다음에 x1 쭉 가서 맨 마지막을 xn번째 점이라 하고요. 여기 어딘가에 i번째 구간이 있었다라 보겠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xi번째, 그 앞에는 xi-1번째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 간격을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 등분해서 짜는 이 간격을 우리가 델타 x라 놓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간격 안에서 우리는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앞에서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이 안에 어떤 표본점을 하나 선택해서 그 점에서 함수값에서 요 밑에 함수값을 빼서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와 같은 것을 다 계산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다 계산한다면은 결국은 이 점에서 저 위에 함수값에서 밑에 함수값을 빼면 되니까 요 길이를 계산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미 한 점에서 함수값을 계산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xi 스타가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여기는 yt xi 스타가 될 것이고요. 요 밑에 있는 것은 yp 그리고 역시 xi 스타 이렇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야 요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 걸 뺐다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yt-yp로 표시한 거예요. 여기가 바로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고 가로의 길이는 여전히 델타 x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의 길이는 델타 x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바로 작은 직사각형 하나의 넓이인데요. 매 구간마다 이런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계속 만들어서 더해 나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또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극한을 취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요 곡선과 요 곡선 사이의 넓이 그 값을 a라 한다면은 그 값을 구할 수 있고요. 그것은 보다시피 리미트 시그마는 인터널 사인으로 바꿀 수 있고 시작점은 a, 도착점은 b로 되어 있으니까 시점 a, 종점 b로 되어 있는 요런 형태의 함수를 적분하면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앞에서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서 적분한다는 그 그림이 있었잖아요. 그와 대동소이한 형태의 그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위의 곡선과 아래 곡선, 말 그대로 탑과 바텀, 그래프를 그려서 위가 어디고 아래가 어딘지를 찾아보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 문제도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일반화된 어떤 공식을 계산하는 적용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그 예문을 통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포물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 볼록한 y = x제곱, 또 하나는 아래로 볼록한 y = 2x - x제곱이에요. 이 두 개의 그래프로 둘러싼 영역의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얘기인데요. 앞에서는 x의 범위를 가르쳐 줬지만 지금은 둘러싸인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x의 범위를 따로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두 개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풀물을 해서 x의 범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앞에 예제 1번은 x의 범위가 0부터 1 이렇게 제한이 돼 있었지만 지금 예제 2번은 직접 풀어서 계산해야 될 문제예요. 즉 직접 푼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을 같이 놓고 풉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를 찾을 겁니다. 넘기면 2x의 제곱, 2x의 제곱 마이너스 얘도 넘기니까 2x = 0고요. 2는 0이 하니까 약분이 가능하고요. x가 공통이니까 묶어내면 2와 같이 인수분해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x의 범위도 찾을 수 있게 됐어요. x가 0부터 1까지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x가 0이면 여기고 x가 1이면 여기에요. 자, 그래서 0부터 1 범위 안에서 두 개 그래프가 교점이 양끝점 0과 1에서 교점이 생기고 두 개의 곡선에서 둘러싸인 영역이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그림을 보면 위의 곡선이 어떤 곡선인지 알 수 있겠죠. 위로 볼록한 그래프고요. 아래 곡선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볼록한 그래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영역의 넓이를 a라 한다면 x의 범위는 0부터 1까지로 되어 있고요. 위의 곡선은 위로 볼록한 2x - x의 제곱이고 그리고 아래 곡선은 바로 x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서 적분하면 됩니다. 2x를 적분하니까 x의 제곱이고요. 요건 계산하면 마이너스 2배 x의 제곱이죠. 적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2 x의 3승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간 0부터 1까지고요. 종점을 대입하면 1에서 3분의 2 빼니까 3분의 1이군요. 0을 대입하면 다 0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두 개의 포물선으로 둘러싼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 어렵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서 적분하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그럼 바로 이어서
우리 예제 3번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3번은요. 앞에 예제 2번하고 유사한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제 2번은 두 개의 그래프를 같이 놓고 풀었더니 교점의 좌표가 구해져서 적분의 범위를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예문이라면은 지금 풀려고 하는 예제 3번은 아쉽게도 이 두 개를 같이 놓고 푼다 할지라도 손쉽게 우리가 교점의 x좌표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하나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x가 0이면 두 그래프는 y도 0이 나와요. 그래서 한쪽 끝점은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두 그래프가 만나서 생기게 되는 또 다른 x값은 사실 계산기에 도움이 없으면은 단순 계산상으로는 이 방정식을 풀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계산기의 도움을 받아서 교점의 좌표를 구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그래프를 직접 컴퓨터 그래프로 그려보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이 첫 번째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고요. 두 번째 그래프의 일부분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완만한 S자 모양 형태로 그려지게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계산기에 도움이 있어야 되니까 컴퓨터에 도움이 있어야 되니까요. 교재의 그림을 그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그래프의 일부분만 그린 거예요. 자, 이제 교점의 좌표는 x좌표는 0이고 또 다른 x좌표를 확인해 보니까 대략 1.18이 되는구나 라는 것이 알려져 있더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역의 넓이는 위의 곡선에서 아래 곡선을 빼면 되잖아요. 그래서 식을 세워보면은 적분의 범위는 0부터 1.18까지고요. 식만 세워보겠습니다. 위의 곡선이 4차 함수예요. x의 4승 마이너스 x가 되고요. 아래 곡선이 이거예요.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1분의 x dx입니다. 그래서 얘를 적분하면 이들 각각은 다시 그나마 쉽게 적분이 되는 그런 모양입니다. 요거 적분하면은 5분의 x의 5승이 같이 되고요. 요거는 2분의 x의 제곱이 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적분하면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1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루트 함수 미분하면 2배 루트 분의 1. 그리고 합사 함수니까 안에 것도 미분하죠? 2x 이렇게 됐습니다. 정도라니까 루트 분의 x예요. 루트 분의 x는 결과적으로 이걸 미분하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의 역도 함수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값을 0부터 1.18까지 대입합니다. 이거 다 대입해서 계산한 걸 생략하고요. 최종 결과를 그냥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0.785 이와 같이 되는데요. 예제 2번에서 본 것처럼 예제 2번의 문제처럼 이렇게 직접 우리가 교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 예문도 있지만 또 예제 3번에서 보는 것처럼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계산기의 도움을 받지 않고 손으로 필사하는 범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 것이고요. 부득이한 경우만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